자, 여러분, 요즘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심장이 쫄깃쫄깃하셨죠? 뉴스 켜면 피크아웃이다, 끄면 아니다. 이 공방이 어찌나 뜨겁던지 보고 있으면 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혈압이 먼저 걱정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장의 소음을 싹 걷어내고 숫자와 팩트로만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피크아웃이 대체 뭔데 이렇게 무섭냐는 겁니다. 피크아웃, 쉽게 말해서 매출, 이익, 가격이 정점을 찍고 성장률이 꺾이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반도체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친 고성장, 고마진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불안감이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겨있는 거죠. 최근 논쟁의 불씨는 명확합니다. AI 붐으로 인한 메모리, 데이터센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월가의 의문 제기, 그리고 빅테크들의 폭발적인 설비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이른바 투자 수익률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비관론 측 주장을 들어보면 중국발 공급 확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통 수요 둔화를 근거로 2027년 전후 메모리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낙관론 측은 이렇게 반박하죠.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향후 10년을 통째로 날린다고 믿는 빅테크들이 수요층인데 이게 일반 IT 경기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 수요라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장기 공급 계약, 즉 LTA를 확대하면서 과거식 공급 과잉, 가격 폭락의 악순환도 이미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내 증권가 컨센서스는 피크아웃 우려는 과도하다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추이와 중국 업체 기술 격차 해소 속도는 계속 눈 부릅뜨고 봐야 할 변수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갑이 터졌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네 회사의 2026년 연간 캐펙스 전망치 들으면 놀랍니다. 무려 약 7,10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예상치가 6,100억에서 6,4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이 중 절반 이상이 AI 데이터센터, GPU, 가속기, HBM 등 AI 인프라에 직결되는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안하면 경쟁에서 그냥 죽는다는 절박함이 저 어마어마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존은 2026년 약 2,00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예고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최소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까지 발행했습니다. 메타는 AI 초지능 연구소를 중심으로 최대 1,45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구글은 2025년 대비 캐펙스를 거의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메타가 AI 인프라를 외부에 팔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ROI 가시성이 없다고 꼬집기도 하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비싸게 쓴다는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 엄청난 투자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른 피크아웃,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하반기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 증설과 글로벌 경쟁이 맞물리면 2027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예요. 여기에 주가는 실제 공급 과잉이 오기 전에 선반영, 피크아웃으로 먼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요즘 반도체주 차트 보시는 분들 이미 그 맛보기를 경험 중이시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크아웃 지연, 2027년 후반에서 2028년 이후입니다. 골드만삭스 등은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성형 AI가 자율형 에이전트 중심의 추론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TSMC도 AI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어요. 한국은행 역시 공급 증가는 2028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증권가의 현실적 시각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해요. HBM 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요 품질 격차가 여전히 크고, 삼성 SK하이닉스의 신설 공장도 빨라야 2027년에나 가동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공급 과잉으로 꺾이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과열 해소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우량 반도체주의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숫자와 전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WS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90% 성장해 약 1조 5,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매출만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2027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 경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는 AI 데이터센터, HBM 중심의 수요 초과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AI 서버용 MLCC 매출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가 예상될 만큼 소부장 전반에서 수요가 넘칩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골드만삭스 모두 호황 지속을 전망합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이 차세대 GPU와 ASIC, 로드맵을 통해 더 높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는 칩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이후에는 중국발 증설과 빅테크 투자 수익률 우려가 맞물려 메모리 가격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심리 변동성은 크지만 수요는 견조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호황이 연장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피크아웃 가능성을 열어두되 AI 에이전트 확산이 결정적 변수라는 겁니다. 제규어 오아시스의 한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은 2028년에 물어보세요. 2026년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파는 시즌입니다. 반도체 시장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됩니다. 숫자가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니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유익하다 하고 그냥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눠야 복이 오는 법이에요. 좋아요 안 누르시면 여러분 반도체주 다음주에 빨간불 켜집니다.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좋아요 누르시면 최소한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구독도 눌러두시면 다음에 또 이런 심장 쫄깃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